오르는 수익률로 여러분의 투자를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주식오락관.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장 초반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아쉬운 마무리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이 12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오전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로 코스피 지수는 2210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또 원달러 환율의 하락폭 축소로 양지수는 모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도 잘 먹히지 않는 어려운 장의 연속입니다. 이런 장에서 손실이 자꾸만 더 커져가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손실을 메워보려다가 손실을 더 키워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또 모셔왔습니다. 요즘 같은 약세장일수록 꼭 필요한 분이죠. 바로 위너 전문가님입니다. 시장 흐름에 상관없이 기술적인 상승 시그널을 나타내는 종목을 정말 확실하게 포착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잡아낸 종목들을 전문가님께서는 노란톡 안에서 직접 바로바로 공개를 해주십니다. 저희 방송 시간은 그런데 50분 뿐이죠.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의 장중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장의 전략까지 다 세워보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전략 다 받아보시라고 저희 방송 중에만 노란톡방을 활짝 열어둘 텐데요. 지금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느라고 QR코드 스캔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항상 사용하시는 노란톡에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는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란톡방에 왜 들어오셔야 하는지, 우리 전문가님이 픽하시는 종목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노란톡 수익률표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 안에서 제시해 주신 노란톡 공략주의 수익률입니다. 시장 분석 철저하게 해서 이슈와 수급에 따라서 정확하게 옥석 가리기를 한 종목들인데요. 한 달 사이에 L7비제약으로는 무려 82%의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유틸렉스도 보유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도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셨죠. CS윈드로도 28%, 그리고 방송 공략주로도 모두 평균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은 정말 힘든 장이었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그런 와중에도 위너 전문가님은 노란톡 공략주로 이렇게나 많은 수익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짱짱한 수익률을 내는 노란톡 공략주는 어디에서 받아볼 수 있다? 노란톡 안에서 받아볼 수 있다. 말씀드렸던 대로 방송 끝나기 전에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50분 동안 열심히 시장 분석 같이 하시면서 노란톡 안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는요, 기술까지 겸비하신 분입니다. 전문가님만의 기술을 가지고 계시죠. 바로 시그니처 매매법, 불차트 매매법인데요. 이 매매법을 통한 불차트 공략주들은 또 얼마나 힘이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너 전문가님만의 시그니처 매매법, 바로 불차트 매매법으로 공략한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이미 세 자릿수대의 상승률이 눈을 사로잡죠. 그마저도 보유기간을 보시면 길어야 2달입니다. ST큐브는 이 정도면 거의 위너 전문가님이 이 종목의 전문가라도 해도 될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셨는데요. 자그마치 356%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대주산업은 2주 만에 117%의 수익률 기록하셨고요. 이렇게 몇 년을 보유해도 만나기 힘든 상승률을 위너 전문가님께서는 불차트 매매법으로 단기간에 기록하십니다. 성광밴드도 65%, DHI도 60%, 전문가님의 불차트 공략주들로는 30%의 수익률은 거의 기본입니다. 전문가님의 불차트 시그널에 포착이 되면요, 시장 분위기 상관없습니다. 지수의 흐름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힘있게 불기둥을 뽑아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이 또 옥석 가리기를 해서 가져오신 불차트 매매법에 딱 포착이 된 공략주까지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즘 같은 장에서도 여러분에게 불꽃을 일으켜주실 남자, 불꽃 남자죠.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오락관 2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위너 전문가입니다. 자, 전일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 상승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 지속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이루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화가 약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영국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파운드가 강세를 다시 이뤘고 달러화가 약세를 재차 이루는 모습이었는데 자, 어제 있었던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까지 많은 고점을 이루면서 차익 신열 매물까지 같이 나왔었고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저가에서 반발세까지 유입이 되면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자, 금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거의 저점이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사실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장 초반에 외인들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죠. 아마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한 3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2200포인트 재차 회복을 했었죠. 자, 회복을 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 5장에 들어서 결국에는 달러 인덱스가 재차 올라가면서 이념물 채권 금리도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면서 자, 원달러 환율이 재차 강세를 이룬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2200포인트가 재차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이번에 볼 수 있었던 거는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순매도를 하다가 거의 12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연준의 이런 긴축 속도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강달러, 이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야지 지수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0월달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있겠죠. 이런 이슈들을 재차 알고 이런 시장의 흐름을 파악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10월달 브리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10월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분기 어닝 시즌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달러가 계속 오르는 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인플레이션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녁 9시 30분에 PCE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물가지수에 따라서 내일 국내 시장의 변동성을 재차 올릴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0월달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좀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10월 12일 날 자, 생산자 물가지수죠. 생산자 물가지수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연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거 시청자는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까지 4.6% 지금 현재 금리보다 약 11월 달, 12월 달에서 총 125bp 자, 125bp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맥심 125bp 총 22년도까지 4.6%를 맥심으로 올린다는 게 아니고 최저점 적어도 이 정도는 올릴 거야라고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생산자 물가 지수나 자,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나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었을 경우는 이거에 따라 가겠죠. 총 125bp.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1월 달에 연속으로 한 번 더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빅스텝 50bp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이런 인플레이션을 결국에 잡기 위해서는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 나서 그리고 9월 달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 이런 같은 주에는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한 템포 쉬고 흐름을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시청자 여러분한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잠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나옵니다. 자, 어닝 시즌이 나오고 아마 18일 날, 19일 날 이때부터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지금 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나 국내 같은 경우나 마찬가지로 거의 지수 자체가 저점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만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자, 그리고 이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치보다 훨씬 더
하회를 했었을 경우 자, 이러면 지금 현재 저점에서 굉장히 탄력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동성은 존재한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 위너와 함께 한다면 충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월 20일 날 필라델피아에서 연중 경기 전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랑 환율이에요.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준에서 강력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초강도 긴축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다. 근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거는 자, 이 3분기 어닝 시즌에서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어닝 쇼크가 터진다면 이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은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어쨌든 원자재 공급난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1분기, 2분기 실적에서는 이런 원자재 공급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기존에 원자재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에서는 이 재고가 어느 정도 바닥이 됐기 때문에 어닝 쇼크도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지금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 있는 시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 낼 수 있을까? 아, 그럼 나 지금 현재 현찰을 갖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나 지금 다 손절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손절을 하시는 걸 다 떠나서 저와 함께 한다면 이런 시장이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충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자, 피플바이오 먼저 특징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플바이오는 혈액 진단 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간단히 제약바이오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상한가를 기록한 거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건데 자, 일단 이게 관련주를 좀 보자면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관련주이기 때문에 왜 올라갔냐라고 보면 미국에서 바이오젠이 장중에 40% 급등하고 마감됐어요. 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장 마감을 한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치매 치료제의 임상 3상 실험을 했는데 효능이 입증이 됐다. 자, 치매 같은 경우는 지금 완치가 안 되죠. 완치가 안 됐는데 이 효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거는 이제 훗날 먼 미래에서는 이 치매가 완치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장중 40% 급등을 하면서 자, 피플바이오는 알츠하이머 관련주기 때문에 같이 기대감에 따라갔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 눈에 말씀드리지만 피플바이오 알츠하이머 관련주긴 하지만 바이오젠하고 1도 관계없습니다. 기대감에 올라가서 그냥 관련주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기록한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차트 잠깐 보시면 전체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는 이렇게 낮아지는 우하방을 그리고 있었어요. 자, 근데 오늘도 조금 웃긴 게 뭐냐면 자,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 상한가에서 마감한 게 바로 이 60선입니다. 60선에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일 시초가에서 피플바이오 혹시나 익절 중이신 분들은 내일 시초가에서 어느 정도 분량을 좀 덜어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전약품이죠. 자, 국전약품도 마찬가지로 치매, 코로나19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국전약품이 조만간에 이제 샤페론이 상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또 부각이 됐었고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얼마 전부터 국전약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자, 오늘 뭐 20% 상승한 거는 이 샤페론 때문에 상장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치매 관련주, 알츠하이머 관련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바이오젠이 40% 폭등하면서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가 아마 동시효과 때 바로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리고 국전약품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때 한 6% 정도? 6% 정도 아마 시작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치매 관련주가 같이 올라가면서 따라가는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었던 거고, 자, 단기적으로 보면 외인하고 기관이 순매수를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전약품 잠깐 보시면은 좀 좋은 점은 지속적으로 이 매물대 고점에서 계속 저항 맞고 빠지고 저항 맞고 빠지고 저항 맞고 빠지고 저항 맞고 빠졌죠. 자, 근데 이 선들을 보면 말 그대로 장기 이동 평균선이다. 자, 240선 1년 동안의 주가가 움직이는 이런 이동 평균선을 자, 오늘자에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오면서 뚫어주면서 안착하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전약품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오늘은 바이오젠 마찬가지로 40% 폭등을 하면서 관련주로 그냥 같이 기대감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좀 말씀드리면 오늘 IMBC가 좀 많이 갔습니다. 자, 얼마 전에 IMBC는 뭐 당연히 아시겠죠. 자,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발언을 했었죠. 예, 이제 바이든과 이제 회담을 마치고 나서 자, 그러나서 이제 MBC에서 이게 보도가 바로 돼버린 거예요. 먼저 보도가 되면서 오늘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MBC에 항의를 하면서 이제 만남을 했었죠. 자, 항의를 하면서 만나면서 이제 여기서 나왔었던 건 뭐냐면 자, IMBC에 대해서 이제 민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MBC가 이제 민영화가 되면서 이제 언급에 대해서 하면서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한 번 더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에 간 거예요. 뭐 이런 거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기대감에 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늘 들어가서 오늘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인들 순매수 같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IMBC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오늘 자 이렇게 상승을 했었지만 상승하기 전에 이런 불차트 매수 시그널에 한번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착이 언제 됐었냐면 제가 불 밖에 있는 가장 높은 고점을 찾으라고 했었죠. 자, 근데 원래는 이 부분에서 자, 요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돌파하는 자,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오고 자, 몸통이 나오면서 자, 이 녹색 선이 이렇게 우상방을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장중에 혹시나 매수할 수 있으면 넘어갔을 때 매수하셔도 되고 혹은 종가에 매수하셔도 되고 혹은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했었죠. 자, 불차트 매수 시그널 한번 걸렸었고 자, 걸리고 나서 자, 요날 걸리고 나서 한번 조정이 왔지만 마찬가지로 불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불에서 지지받고 녹색선에서 마찬가지로 우상방 보면서 슈팅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오늘자 한 21%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다음에 SCI 평가 정보도 좀 볼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최근에 연준에 대해서 연준이 이제 초강도 긴축 속도를 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경기 방어주, 금융 관련주가 최근에 시세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22년도에는 미국이 4.6%까지 올린다고 한다면 최소 125bp다. 이거는 그냥 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SCI 평가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시세를 받았었고 이제는 기대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한국도 미국처럼 금리를 지속적으로 따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실적까지도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연준에서 3회를 했지만 아마 11월 달에 경제 지표가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4회까지도 우리가 염두해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기관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장중에 21%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종목 사실은 미리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시세가 나왔었지만 이게 잡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불차트에서도 한번 매수 시그널이 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꼭대기 지점을 제가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부분을 돌파하는 자, 양봉이 나오고 자, 몸통이고 이 녹색 선을 쭉 따라가면 자, 살짝 우상방을 보고 있다. 자, 이러면 언제 매수? 장중에 매수하셔도 되고 종가에 매수하셔도 되고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날 이제 신호가 오고 나서 마찬가지로 한번 살짝 조정이 왔지만 결국엔 재차 한 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 금일자 기준에서는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상한가 달성을 했고, 자, 아마 내일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SCR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재료가 살아있다. 그 재료가 바로 뭐다? 금리 인상이다. 그래서 바로 금리 인상인데 기대감에 의해서 가는 것도 아니지만 기대감 플러스 이제 실적까지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징 중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창산업이고, 자,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건데 방사능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푸틴이 얼마 전에 이제 동원령을 했었고, 자, 최근 한 2, 3일 동안 굉장히 이런 발언을 했었죠. 핵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핵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고 자꾸 쏠 것처럼 모션을 취하고 있는데, 요게 또 오늘자 또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얘가 핵을 쏘게 되면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위험만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방사능 관련주인데, 자, 그 중에서 뭐냐면 방사능에 대해서 이제 그 해독제 제올라이트라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독제를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대감에 의해서 한번 갔었던 거고, 실제로 푸틴이 만약에 핵을 쏜다면 정말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뭐 한창산업뿐만이 아니고 이런 뭐 방사능 관련주뿐만이 아니고 이런 전쟁 관련주도 다 시세를 받을 수가 있지만 웬만하면은 진짜 전쟁을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서 기간 순매수를 했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창산업도 마찬가지로 불차트에서 시세가 한번 나왔었는데, 보통 불차트 같은 경우는 시세가 보통 단기적으로 한 달 이내는 나오지만 다음 날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높은 꼭대기점 찾았고, 자, 몸통 돌파했고, 양봉 나왔고, 녹색선. 자, 우상방 보고 있죠. 자, 이 우상방 보고 있으면 제가 장중에는 돌파했을 때 매수 혹은 종가 매수 혹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매수했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날에 한번 매수 이때 시그널이 나왔었죠. 자, 시그널 나오면서 다음날 시초가에만 사더라도 마찬가지로 거의 상한가까지 터치했다가 결국에는 22%까지 장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시청자 여러분들은 혼자서 하기 힘들다. 특히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개인 혼자서 매매를 했었을 경우는 손실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불차트 공략주 그리고 또한 불차트 설정 방법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은 저희 MC 영님한테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우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0월 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해봐야 하는지 짚어주셨습니다. 10월 12일과 13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적어도 이 주간에는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10월도 역시나 변동성이 있는 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특징주를 살펴주시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오늘 이렇게 급등한 특징주도 이미 전문가님만의 매매 기법, 불차트 매매법에는 시그널로 포착이 됐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불차트 공략주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로 보시다시피 이미 세 자릿수대의 상승률도 눈에 띕니다. 보유기간 보시면 길어야 2달인데요. ST큐브는 거의 위너 전문가님이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그마치 356%의 수익 기록하셨고요. 대주산업은 2주 만에 117%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남들은 몇 년을 보유해도 만나기 힘든 상승률을 위너 전문가님께서는 불차트 매매법으로 단기간에 기록을 하십니다. 전문가님의 불차트 공략주들로는 30%의 수익률은 거뜬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불차트 공략주들 놓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장중에 전문가님께서 시그널로 포착된 종목들을 바로바로 공개를 해주십니다. 노란톡에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는지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앱을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나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란톡 안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공략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제시를 해주십니다. 다음 주 장부터 또 10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나도 살아남고 싶다, 전문가님의 전략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안내해드린 방법으로 어서 빨리 노란톡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시 전문가님 불러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수익 냈었던 종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불차트 매수 시그널 하나만 보고 수익 났었던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간 베스트 공략주 보시면 잠깐 자랑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HLB 제약 같은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차트 매수 방법으로 한 82%까지 현재 누적 수익이 생기고 있는 종목이고, 자, 유틸렉스 마찬가지로 당일날 청산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CS 윈드, EN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이렇게 매수를 한 종목이 아니고, 자, 지금이 9월이잖아요. 7월달, 8월달, 9월달 끼케 한두 달 안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안 좋았어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자릿수 이렇게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종목들, 특히나 제가 조금 팁을 좀 드리자면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종목들 수급이 더 쏠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쏠리는 종목, 이런 옥석 같은 종목들은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냥 노란톡에 계셔서 제가 발굴을 할 테니까 가져가셔서 계좌에 빨간불만 켜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왔었는데 굉장히 무겁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매수 시그널 한번 왔었죠.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주시면, 자, 고점을 돌파하면서 양봉이 나왔었고, 자, 그리고 녹색선은 마찬가지로 우상방을 보고 있었고, 자, 불 안에서 나왔었죠. 자, 이러고 나서 현대차는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을 사실은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목은 중장기로 보는 게 맞는데 저는 단기 매매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차도 마찬가지 단타 쳐서 한 6%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요. 보통 이렇게 보면서 현대차도 중장기로 끌고 가는 건 좋겠지만 지금 사실은 시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좋은 기업이라도 시장이 안 좋으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수익일 때 어느 정도 익절 챙기시고, 자, 그리고 시장 지금 눌렸죠. 자, 눌렸을 때 뭐 해야 돼요? 박앤세일입니다. 이 눌렸을 때 사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지금 스윙 종목 들어갈 거다, 중장기 갈 거다, 그럼 눌렸을 때 사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수가 빠질 수는 있다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차트 매매 기법이었고, 이 CNC 인터내셔널도 언제 나왔냐? 저희는 이걸 장중에 들어갔었습니다. 아마 장중에도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혹은 종가, 혹은 다음날 시초가인데 장중에 돌파하는 모습을 안착을 하면서 바로 매수 시그널 나왔었고,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가 매수를 하면서 충분하게 수익이 났었고, 자, CNC 인터내셔널 마찬가지로 7% 정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매수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매수하시면 돼요. 기계처럼 매매하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END도 한번 보겠습니다.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한번 왔었는데 이런 기업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이 바닥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더 빠질 수가 있다. 이거는 과거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야 이때 매수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캔들이 불 안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 현재 굉장한 약세, 하락세를 이루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 밖에 나와 있을 때 가장 높은 고점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과 몸통, 그리고 이 녹색선이 최소 평지나 우상방 보고 있으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END도 마찬가지로 매수 시그널이 오자마자 요때 왔었죠. 오고 나서 자, 근데 조정이 왔는데 불 안에 캔들이 절대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이러면 아직까지도 시세가 살아 있습니다. 자, 여기 녹색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았죠. 자, 그래서 건강한 조정, 횡보를 치고 있었죠. 박스권에서 횡보 치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 박스권 상반 돌파하다가 바로 슈팅 나오면서 약 9% 정도의 수익 실현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이스택도 마찬가지로 불차트 매수 시그널이 왔었죠. 가장 높은 꼭대기점을 돌파하는 양봉 나왔었고, 자, 그리고 나서 양봉 나오고 나서 종가나 아니면은 시초가면 매수하시더라도 충분하게 이렇게 단타 칠 수 있다. 자, 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장중에 매수하거나 종가에 매수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하더라도 더 큰 수익 나겠죠. 저희가 중간 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약 4%인데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했으면 7% 정도는 충분하게 더 수익 낼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스미디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불차트 히든 종목, 제가 매일매일 매주 방송에 나오면서 이런 히든 종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9월 1일 날 가지고 나왔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히든 종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녹색 선을 보면 우하방을 보고 있잖아요. 우하방을 보고서 사실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우하방 보고 있다가 지금 평지 보다 끝에 살짝 꼬리 올렸어요. 이건 뭐다? 이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나스미디어도 제가 히든 종목 가지고 나왔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음날 바로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 거 아실 겁니다. 자, 요 날이었죠. 자, 요 날이었는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추세가 안 무너졌죠. 안 무너지면서 엔파 상승으로 12%, 약 13% 정도 최고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종목은 또 안 가지고 왔냐, 섭섭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브리핑을 드리고 이런 종목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드리기 때문에 노란톡에 들어오는 방법은 저희 MC 영님한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불차트 매매법으로 공략했던 종목들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 또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불차트 강의를 듣다 보면 나도 저 시그널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안에 계신 분들은 장중에 이미 항상 받고 계십니다. 이 노란톡 안에서 전문가님께서 제시를 해주시는 노란톡 공략주들 과연 얼마나 힘이 좋은지 수익률표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L7B 제약으로도 무려 82%의 수익 내주셨습니다. L7B 제약, 불차트 매매법의 시그널이 포착됐던 종목이기도 하죠. 유틸릭스도 보유기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데도 30%에 가까운 수익 기록하셨고요. CS 윈드로도 28%, 그리고 오늘처럼 방송에서 제시해 주시는 방송 공략주로도 모두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대의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 정말 힘든 장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시그널에 포착된 종목들로 힘있게 상승률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수익률 나도 만들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나기 전에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켜셔서 그대로 가져다 대시면 자동적으로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하나,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직접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노란톡방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들어오셔야겠고요. 이제 정말 오늘도 가져오신 히든 종목의 공개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내용들 전문가님께 받아보시고 종목명에 대한 힌트 저한테도 받아보시고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다시 불러서 히든 종목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히든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하기 전에 잠깐 짧은 불차트 매매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T큐브 이거 뭐 다 아시겠죠? 7월 달에 제가 방송에 나와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무려 세 자릿수예요. 356%. 자, HLB 시장 마찬가지로 82%. 보통 대주산업 116%. 두 자리 아니면 세 자릿수다. 근데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아도 사실은 불차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7월 달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안 좋았어요. 8월 달 안 좋았어요. 9월 달 안 좋았어요. 예, 안 좋았는데도 이렇게 충분하게 불차트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HLB 제약 불차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자, HLB 그룹 당연히 아시겠죠. 최근에
아마 여름 때 이슈가 많이 됐었던 이런 그룹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캔들이 불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캔들이 불 받고 나왔을 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이건 꼬리는 나온 게 아닙니다. 잠깐 터치하고 다시 불에 들어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불 밖으로 나왔을 때, 요때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불 밖으로 나왔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높은 꼭대기 점을 찾으면 됩니다. 꼭대기 점이 이날이었죠. 자, 요날 꼭대기 지점이었는데, 자, 그럼 이날 꼭대기 지점 돌파는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몸통이 돌파해야 돼요. 꼬리를 돌파하는 건 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돌파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녹색 선이 이렇게 우상방을 보고 있다. 자, 그럼 언제 매수요? 돌파했을 때 장중에 매수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종가에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날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되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설정 방법 모르시면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또한 이런 것도 귀찮아. 그러면은 그냥 매수 신호, 매도 신호만 받아보신다면 충분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날이었어요. 요때. 굉장히 바닥이었죠.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면 높아 보이는데, 이거 지금 높아 보이는데 이거 다음날 사라고? 이거 오늘 12% 상승 나왔는데 내일 사라는 건가? 너무 높은데? 하지만 볼까요? 여기라는 거죠. 굉장히 지금 바닥에 있었다. 바닥에 있을 때 불차트에서 신호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상승 이후 시간 조정 겪다가 슈팅 파동 한번 나왔었죠. 이 슈팅 파동만 잡아 먹어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필살기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지금 가장 높은 꼭대기 지점입니다. 근데 우하방이야. 우하방이면 사면 안 돼요. 자, 근데 이 부분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죠. 자, 우하방에서 지금 녹색선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우상방이죠. 자, 근데 주목할 점은 뭐다? 원래는 제가 언제 사라 그랬죠? 다음날 시초가나 종가에 사라 그랬죠. 근데 지금 어때요?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이게 파동을 잡아먹는 건데, 자,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1파에서 잡아먹으면,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1파에서 잡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건 아무도 몰라요. 자, 1파가 상승되고 나서 지금 여기서 시간 조정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간 조정 겪고 직전고 좀 돌파하면서 슈팅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당연히 힌트를 받아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MC 영님께서 힌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힌트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차트 시그널에 포착된 바로 그 종목. 지금은 시간 조정을 겪으면서 이제 슈팅 파동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과연 어떤 걸지 제가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혹시 스스로의 MBTI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했었는데 네. 딱 보고 나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후부터. 뭔가 안 맞았었나 보네요. 굉장히 저를 좋게 포장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나랑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럼 제가 궁금한 딱 한 부분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전문가님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감성적이신 편인가요? 감성적이에요. 오. 제가 보기와 다르게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지금 PD님들도 막 의외라고 하시는데요. 눈물이 많은 남자예요. 영화 보고 그러시구나. 울고 막 그래요. 예. 보통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지인끼리도 약간의 이렇게 서운함을 느끼게 되면서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 F를 나타내는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임을 나타내는 T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F냐 T냐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예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네. 나 오늘 우울해서 머리 했어 라고 연락이 왔을 때 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머리 했다고요? 네. 보통 남자가 남자한테 전해서 머리 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우울하기 때문에 전화했겠죠. 네. 그냥 뭐 소주나 한잔 하자 이러겠죠. 뭐. 역시 F가 맞으십니다. 왜요? 보통 T인 사람들은요. 우울해서 머리를 했다고 하니까 머리 뭐 했어? 라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남자한테 머리 했다고는 보통 안 하지 않지 않나요? 그래도 네. 이게 만약에 연인 사이라면 굉장히 서운할 수가 있죠.
그쵸. 만약에 이제 와이프였으면은 어. 머리를 했구나. 네. 머리가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오. 남자가 남자한테 하면은 예. 와, 그래도 역시 F인 게 확실하십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F인 지인이 전문가님께 살짝 토라졌어요. 만약에 사모님이 네. 집에 갔는데 살짝 토라져 계셔요. 네. 그러면은 풀어드려야겠죠. 무조건 풀어야죠. 그쵸, 그쵸. 네. 나의 앞으로의 평화로운 나날을 위해서. 네. 그럼 어떻게 풀 생각이세요? 당장 백화점 가야죠. 저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보통은 그래도 네. 우선 그때 상황을 좀 모면을 해야 하니까. 당연하죠. 눈치도 보고 뭐 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맛있는 밥도 먹고 그쵸. 뭐 백화점도 가고 해. 백화점은 갔다 오면 다 풀리더라고요. 네, 괜히 장난기 한 스푼을 살짝 얹어서 에이, 왜 그래? 그렇게 장난하면 안 돼요. 그래요? 장난하면 안 되죠. 예, 그것도 오늘 눈치 봐가면서 해야죠. 예. 저의 힌트 빌드업은 실패했나 봐요, 여러분. 보통은 바로 옆에 가서 장난을 치면서 에이, 왜 그래? 기분 풀어. 이렇게라도 하잖아요. 네네. 에이, 풀어. 라고 음.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자, 토라진 지인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말. 에이, 왜 그래? 기분 풀어. 에이, 풀어. 라고 합니다. 오늘 종목명의 힌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들었는데도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 힌트를 듣고 바로 아셨다 하는 분들 모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데요. 노란톡 안에서는 정확한 종목명부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제시를 해주시니까요. 방송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에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요. 아니면 항상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위너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방송 시간 거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끝나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 다시 불러서 마무리 얘기 들어볼까요? 네, 돌아왔습니다. 힌트가 굉장히 잘 주셨습니다. A 프로 막 이러면서 했는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도 제가 이제 뭐 시간 조정 갖고 슈팅이 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 시장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안 좋았죠. 자, 근데 제가 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자, 시장이 최근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조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 만일에 시장이 좋았다면은 이 종목은 어떻게 됐을까요? 날라갔겠죠. 그냥 슈팅이 나왔겠죠.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도 만들어가는 단계고요. 자, 그리고 이게 1파라고 한다면 이것도 조정 파동이 시간 조정을 겪고 있다.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차트에서는 지금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노란톡에 오셔야지만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까지 같이 드린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매매했었던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히든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브리핑을 드리면, 자, STQ도 마찬가지로 매수 시그널 나오면서 녹색선 평지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날 마감했었던 게 17%예요. 17%. 아니, 무슨 전문가가 나와서 17% 상승한 종목을 다음날 사라 그래. 이거 사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차트는 그런 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디 있을까 보겠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엄청난 무릎에 있었죠. 그때 무릎에 있은 이후로부터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재차 한 번 더 슈팅 나왔었죠. 자, 그럴 때 이게 STQ 같은 경우는 약 370%, 약 세 자릿수 수익이다,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올라왔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파동이 나왔었고 그리고 녹색선이 우상방을 보고 있었던 종목이었다. 이것도 12% 상승한 종목이에요. 12% 상승했는데 12% 상승하고 다음 날 사실은 매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오늘 시세가 나왔는데 지금 가뜩이나 2022년도 시장 자체가 안 좋은데 이거 그냥 달릴 만에 올라타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12% 올랐다? 매수하면 안 되죠. 근데 뭐다? 풀차트는 매수 시그널, 매수 신호를 줬다가 팩트라는 거죠.
녹색선 우상방 보고 있고 캔들 밖으로 나왔고 캔들이 마찬가지로 밖으로 나오면서 장대 양목 나왔고 몸통 돌파했고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12% 높아볼 수 있겠지만 어디에 있나 보겠습니다. 자, 이때 매수 시그널 나왔어요. 자, 나왔는데 어때요?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어때요? 바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승 한번 나오고 나서 시간 조정 이후 아까 히든 종목 비슷하죠? 시간 조정 이후 뭐가 나왔다? 슈팅 파동 크게 나왔죠. 제가 아까 갖고 나온 히든 종목도 뭐다? 지금 현재 기간 조정 받고 있고 시간 조정 받고 있고 슈팅 파동 크게 한번 나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시간 조정을 겪고 있다가 팩트입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실적주로도 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실적으로도 뭐 많이 보는 종목인데 자, 이렇게 또 보면은 코스모신 소재 또한 마찬가지로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불 안에 있을 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불 안에 있으면 매수하시면 안 되는데 불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돼요. 언제? 고점을 만들었을 때. 고점을 만들고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시면 된다. 녹색선 우하방 사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우하방에서 이제는 우상방으로 바뀌고 있는 이 타이밍이었죠. 자, 이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스모신 소재 또한 어떻게 됐다? 56%까지 수익 났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때 오고 나서 이거 중장기로 사실은 좀 접근한 거예요. 이게 불차트 매매 기법이 꼭 단타만 치는 용도가 아니고 이거는 실적도 같이 뒷받침되는 이런 뭐 테마주보다는 섹터 위주였기 때문에 중장기로 접근을 했었고 중장기로 접근을 하면서 거의 고점에서 수익 났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이런 뭐 섹터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맞아요. 요즘에는 시장이 안 좋을수록 이런 테마주의 수급이 쏠리는 것도 맞고 근데 그런 테마주, 섹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불차트는 매수 시그널을 준다는 게 팩트입니다. 자, 그 BHI도 마찬가지로 제가 히든 종목 가지고 나왔던 거고 방송에서 언급했었던 종목이었고 이 부분을 돌파하는 뭐가 나오면 돼요? 양봉만 나오면 돼요. 자, 녹색선 우상방 보고 있죠. 자, 그러면서 BHI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BHI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여기서 횡보치고 있었죠. 시간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여기서 이제 시간 조정하다가 크게 한번 파동 슈팅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강밴드도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왔었고 그리고 나서 65% 수익이 났었는데 이때 신호 왔습니다. 굉장히 높지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시세 한번 나오고 한 번 더 파동 나왔었던 이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양봉이 나오고 이 녹색선 우하방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지금 현재 우상방을 완벽하게 보고 있죠. 근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뭐 하고 있다? 시간 조정. 그럼 이겁니다. 이러고 슈팅이에요. 이 슈팅이 뭐 내일 나올지 내일 모레 나올지 모르겠지만 슈팅 한번 크게 잡아먹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제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위너 전문가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하루 정말 어려운 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장일수록 전문가의 전략이 꼭 필요하겠죠. 더 이상 손실 키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의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확실한 전략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위너 전문가님과 함께한 주식오락관 2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식오락관은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